프라모트의 영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전기 프라모델 72분의 1 스케일 메일레스 캠부를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돌아간 이 사람이 캠부입니다. 최근에 반다이몰에서 경기전기 프라모델하고 몇 가지 종류 프라모델 할인했었죠. 근데 이건 할인하기 전에 구입한 겁니다. 좀 기다릴 걸 그랬습니다. 자율사고형 AI라는 게 탑재되어 있는 전투 로봇이죠. 10m 정도 되는 로봇인데 랜드 스피너가 안 달린 나이트메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비슷해요. 헬리콥터 한 대 뜨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는 헬리콥터가 굉장히 약하게 나와서 어떻게든 되는 모양입니다. 헬리콥터랑 캠부가 교전하는 장면도 없고, 북미군이 운송용 헬리콥터를 사용하다가 고스트한테 격추당하는 그런 장면은 나오죠. 어째서 이 지상병기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어떤 설정적인 그런 기반은 없습니다.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이런 녀석들이 주력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있고, 자율사고형 AI 가이라고 하는 해태 같은 녀석이 있고, 그 다음 시바 아모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아모우보다는 가신 쪽이 더 주인공 같지 않아요? 가신은 확실하게 복수한다는 그런 목적성 같은 것도 처음에 있었고, 로봇 애니메이션적인 주인공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친한테 물려받은 로봇이 있고, 목적은 복수고 이런 거. 자이언트 로봇처럼. 근데 이 녀석은 뭐가 주인공 같은 요소가 없는데 주인공입니다. 꽁지머리, 몇 갈래인지 모르겠는 꽁지머리에다가. 그리고 이 해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고마이누라고 하죠. 고구려에서 전래된 해태가 고구려산 강아지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고마이누라고 그들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이 시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흘려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캠부의 경납 상태인데요. 이렇게 경납을 합니다. 이렇게 경납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허리가 이미 돌아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경납을 해요.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조종석 해치가 뒤쪽에서 열리거든요. 여기가 열리는데 이걸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게 땅에 깔리잖아요. 어떻게 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박스 아트는 꽤나 고퀄리티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웨더링 텍스처 쓰면 어지간한 로봇 일러스트는 다 고퀄로 보입니다. 색분할 덜 된 부분을 가려주기 위한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한번 원작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태가 멋있거든요. 그럭저럭. 여기에 노란색을 더 넣어야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특수한 금색이 있어요. 이 금색이 이 부분 가슴에 있는 프레임이 실린더처럼 인출하거든요. 이 부분을 붙여서 색상을 재현하기 위한 그런 금색인데요. 왠지 벗겨질 것 같아서 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실드 비슷한 거하고 어깨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혈레오판스에 나오는 발바토스의 초기 형태처럼 장갑이 대칭이 아니었던 상태의 초기 캠부를 만들 수가 있는
귀중한 아이템입니다. 초기 캔부에 대해서 이렇게 재현할 뭐 그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프라모델 나올 당시에는 뭐 애니메이션 설정에 이게 있으니까 중요하겠거니 하고 넣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쓸모가 없죠. 백팩 부분에 무장거치용 그 암 파츠가 있어서 이렇게 무장을 끼울 수 있는 암이 있습니다. 이렇게인가요? 이렇게인가 봅니다. 이렇게 하고 도어 부분도 등에 끼울 수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캔부가 기동을 하면 이 상태에서 일어서면서 허리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직립하는 이런 연출은 멋있죠. 이런 연출은이라고 하면 뭐 다른 건 뭐 없다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런대로 청나라 강시같이 생겼어요. 아무튼 라이플을 장비할 수 있고요. 로봇들 보면 로봇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들의 특징이 사람하고 좀 다른 그 팔 구조 때문에 사람은 총 들면 손목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앙에서 약간 비껴져 있잖아요. 잡는 부분이. 왜냐면 이 손바닥이 팔하고 일직선으로 이어지니까 여기서 잡으면은 이 직선상에서 약간 안쪽에 쥐게 되죠. 근데 로봇은 주먹 구멍이 팔하고 일직선이기 때문에 무기를 쥐면 개머리판이 팔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건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끼우면 이렇게 손목을 기울여서 끼운다든지 아니면 손목 자체에 스냅을 줘서 이걸 이렇게 들려서 끼운다든지 하는데 캔부는 공업 산업 디자인 그 선생님 이거 디자인하신 분 성함이 유명하신 분 아무튼 그 여기에 이렇게 하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여기에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머리판을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굳이 총을 일직선으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는 막 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사로운 그런 부분에 해결법을 만들어준 그런 디자인이죠. 포름이 뭐 이렇게 보면 지상에서 잘 뛰어다닐 것 같이 생겼잖아요. 다리가 좀 억세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고기동형 주행 로봇이죠. 그런 인상을 좀 살려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손등 카바가 빼서 바꿔 끼워야 하는 불편이 있고요. 편손이 양손 다 있는 건 좋고 그리고 손 디테일도 엄청 좋습니다. 좀 악당손 같이 생겨서 그렇지 손바닥에 디테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펼 때 이 축을 사용해서 펴는 거죠. 그런 기계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형으로도 잘 재현을 하고 있고 가동성도 꽤 좋은 편이라서 어깨도 인출되고 다리 부분도 막 이렇게 접히고 다리가 단일축 관절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뚫려 있으니까 이게 좀 보기가 흉한데 관절이 바깥쪽에 달려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새로운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까 전에는 막 이걸 해결했으니까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선라이즈 관점에서 대단한 거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쿠로무쿠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로봇이 그 로봇 이름이 쿠로무쿠로죠. 쿠로무쿠로가 이런 관절이거든요. 근데 그 로봇은 이런 관절인데도 이게 좀 추하지 않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말끔하게 히로익하게 보이게 잘 정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걸 관절 자체를 캐릭터성으로 내세운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만 보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쿠로무쿠로가 먼저 했다.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 맛 좀 보기에는 벌써 한번 본 맛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어 스커트 보면 여기에 가동될 것 같은 기믹이 있잖아요. 이게 이 프라모델에서는 단일 파츠인데 풀메카닉스 버전 스케일이 다릅니다. 48분의 1일 거예요. 좀 크게 만들어진 키트에서는 전개되어서 파일럿이 이 상태에서 이 판에 올라탄 상태로 그대로 접혀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승강할 수 있도록 되는 파일럿 탑승용 기믹이 재현이 되어 있기도 해서 그거 좀 아이디어로서 재미있습니다. 건담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탈 때 그런 기믹이 있는 건담도 있고 없는 건담도 있는데, 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줄 사다리 같은 게 쭉 내려와서 그거 잡고 사다리가 줄을 감아 올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세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10m 정도 높이 올라가면 바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 흔들리거나 막 줄이 이렇게 감겨서 꼬이거나 다리 같은데 부딪히거나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 로봇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설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작은 로봇 같은 경우에도 풀메탈 패닉의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렇게 숙여 놓은 다음에 사람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가야 하잖아요. 이 높이가 보통 높이가 아니거든요. 승용차 뭐 버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올라가서 타야 하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막 순식간에 붙잡고 올라가긴 하나 보지만 그게 설득력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렇게 접혀 올라가서 사람을 옮겨준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로봇적인 아이디어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어깨 장갑의 커버 부분이 좀 움직이고, 캠부 말고 캠부보다 좀 앞에 나온 키트 그 파란색 로봇 있잖아요. 그거하고 조간하고 그게 발목은 더 멋있어요. 캠부는 발목이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산업 디자인 하다가 여기에서 히어로 같은 느낌으로 가버려서 좀 깨거든요. 삼각형 가드도 좀 이상하고, 이거 사각형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 앞부분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여기서 좀 모양이 깨집니다. 이래서 이거하고 이 투구 모양까지 해서 좀 그런 묘사가 돼버리는 건데, 이 어깨 뽕도 그렇고 그래서 주인공기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뭐 메일레스라고 하는 이 로봇 자체를 즐기려면 그 외전 기체 아니면 조간 쪽도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캠부의 눈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영롱하게 빛을 투과하거나 반사하거나 합니다. 이것도 잘 만들었죠. 얼굴이 좀 묘하게 생겼다는 게 문제지만 얼굴도 좀 이것도 히어로틱하게 가려다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중간 마디하고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조화가 깨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취향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제 감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동의할 수 있는 분이 꽤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막 이런 로봇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재미있죠. 튼튼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격무기 같은 걸 쐈을 때 이게 뚫리진 않고 그 장갑이 좀 뭉개지면서 도탄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지상 전차 같은 그런 설득력은 있는 디자인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적으로는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애니라는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레이저 병기 같은 걸 묘사한, 레이저가 다른 로봇, 종래 로봇 애니메이션에서는 레이저를 쏘면 그 파괴광선이 날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이렇게, 캔부가 눈으로 레이저를 쏜다고 하면 비 이러면서 날아가서 열선으로 녹이는 그런 연출을 하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전투요정 유키카즈라는 전투기 애니메이션 있는데, 그 리얼리티 넘치는 전투요정 유키카즈에서조차 그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는 그런 연출을 하거든요. 근데 레이저 무기는 실제로는 비가시 광선이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연출하면 되게 멋이 없고 밋밋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광선으로 연출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 좀 특이한 게 비가시광선 레이저를 비가시광선으로 연출을 합니다. 그게 좀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이 경계전기라는 애니메이션 자체는 그렇게 즐거운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그 레이저 연출이 너무 좋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인기에 대한 그 묘사는 좀 별로 같아요. 별로 윙건담 같이 9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발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율사고형 AI라는 것도 인격을 모사해버리는 수준까지 가버려서 그것도 옛날 유치한 AI 묘사죠. 사람 흉내내는 인간성 가진 그 AI 묘사. AI에 대한 묘사 중에 충격적이었던 작품이,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면 좀 그런가? 소설도 있으니까, 소설이 원작이니까 그쪽 비트레스라고 하는 작품 보면 그게 전투요정 유키카즈에서도 먼저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서 좀 좁은 범위에서밖에 안 보니까 그런 작품들로 먼저 접한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 차가운 AI 묘사가 잘 되어 있어서 인간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한테 맞춰주는 AI죠. 전투요정 유키카즈에도 보면 그 시스템 군단하고 그 다음에 전술 컴퓨터하고 그리고 유키카즈라고 하는 그 AI하고 뭔가 가치관이 다 다른데도 또 인간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그 묘한 그 공생관계가 표현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AI가 인간까지도 자신들의 그 장기말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걸 인간은 애써 부정하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도구라고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그런 것까지.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 이 녀석들은 그냥 인형 탈 쓴 사람이잖아요. 막 방영 시간대하고 시청자 연령대까지 고려하면 뭐 이게 맞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좋았던 점이, 캔부가 초반에 암호가 조종 못할 때 적한테 털릴 때 있었잖아요. 이게 등 쪽에 탄을 엄청 얻어맞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 탄이, 장갑판이 튼튼하니까 탄 자체의 에너지 자체만 열로 변환되어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거? 그 연출은 진짜 좋았습니다.
강력한 장갑에 대한 묘사를 설득력 있게 했어요. 페이지 시프트 장갑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열 받는 묘사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페이지 시프트는 같은 곳에 여러 발 안 쏘니까 막 그런 묘사가 나올 구석이 없지만, 페이지 시프트는 그 묘사가 중에 크게 좋았죠. 그 페이지 시프트 장갑의 전력 한계를 계산해서 발트펠트가 몇 발 쏘면 에너지가 달 거라는 식으로 대충 추산해서 공격하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전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좀 특이하니까 추천까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몇 그 로봇적인 묘사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는 거. 그러면 캔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캔부는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발목도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이렇게 회전하고 앞뒤로 가동도 하고, 이 부분이 C형 파츠라서 별로 고정성이 좋진 않지만, 바이.